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91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 비교적 까다로웠던 문제가 문제 2번이 좀 까다롭고요. 7번이 좀 까다롭고 8번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이 8번이 까다로운 게 그 8번의 동그라미 2번과 3번이 강론 지문이거든요. 그런데 8번의 동그라미 4번 지문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자, 순서대로 볼게요. 자, 문제 1번이요. 다음 법률의 규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체육시설업법 제10조 1항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개별 법조문을 놓고 문제를 낼 때는요. 개별 법조문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읽어봐야 겉돕니다. 이럴 경우에는 선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 선지 관련된 법조문 찾아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저는 다만 지금 강의하는 상황이니까 10조 1항에 나와 있는 법조문 한번 볼게요. 등록체육시설이 있고 신고체육시설이 있죠. 등록체육시설은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요. 신고체육시설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 세 가지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크죠. 이런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거. 동그라미 1번이요.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이건 10조 1항에 나와 있는 신고체육시설법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동그라미 2번 당구장업 신고래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요건 불비의 부적법한 신고요. 요건 불비의 부적법한 신고인 경우에는 신고서가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썰매장업 신고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그런데 현재 대법원 판례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죠. 동그라미 4번 스키장업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러면 수리 거부 행위는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신고의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행정작용과 그 성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 특허 출원의 공고. 특허 출원이라는 게 특허를 출원해서 결정이 이루어져요. 여기 특허 출원 신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허 출원한 대로 특허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강학상 확인이거든요. 근데 공고는 뭡니까? 이러이러한 특허가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관념의 통지예요. 자, 니은요. 운전면허는 강학상 허가고요. 디귿 국가시험에서 합격자 결정, 시험에서 합격자 결정, 그리고 선거에서의 당선자 결정의 경우에는 확인에 해당하죠. 미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디귿과 미음은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한의사 면허도 니은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강학상 허가입니다. 자, 3번이요. 그러니까 문제 2번이 까다로웠던 거 기억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이라는 건 뭐예요? 출원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특허가 출원이 되었다. 이 얘기는 이게 특허가 이루어지려면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오케이 해가지고 특허 출원해 준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학상 확인에 해당한다는 점 알고 있으시고, 이걸 공고한다? 이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죠. 이게 이미 이런 특허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특허는 독점권 인정되니까 이 특허 권리를 침해하지 마세요라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념의 통지라고 봐요. 3번이요. 인허가 의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인허가가 의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어, 의제되는 인허가의 행정청의 권한을 뺏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주된 인허가인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의제가 되는 인허가에 해당하는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종된 인허가의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있었던 건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이었죠.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종된 인허가 거부에 대해서 그 사유를 다투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신청된 주된 인허가 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가 되는 인허가를 위해서 거쳐야 되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절차 집중효죠. 절차 집중효의 의미가 뭐요? 관할과 절차까지 집중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된 인허가의 절차만 거치면 되고 종된 즉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처법적으로는 집중되지 않아요. 동그라미 4번이요.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A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B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는 규정을 뒀단 말이죠.
비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비법률의 모든 규정. 예컨대 비법률 보니까요. 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으면 C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가 된대요. 거기까지는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라 불러요? 의제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4번이요. 일부 취소 및 일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동그라미 1번이요. 국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조림 나무를 심으라 그랬어요. 뭐 나무를 심으라 그랬는데 나무 종류를 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를 심은 경우거든요. 그럼 국고 보조해준 걸 어떻게 회수해야 되겠죠? 그럼 보조 조림 결정의 전부를 취소해서 전부 회수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를테면 뭐 나무가 뭐 잣나무를 심으라 그랬는데 전체 뭐 1만 제곱미터 중에서 그 다음에 9천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잣나무를 심었는데 나머지 1000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다. 그럼 아카시아 나무를 심은 부분에 대해서만 국고 보조 조림 결정의 취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전부 취소하면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여러분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죠.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그럼 일종 보통과 일종 대형까지 취소해야 되겠죠. 특수면허 이런 뭐 레카차 이런 거 운전하는 면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면허예요. 아예 다른 면허. 뭐랑 비슷하냐면 비행기 면허나 요트 면허나 마찬가지야. 아예 상관이 없는 면허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카차를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레카차에 해당하는 특수 면허만 취소하는 것이지 이와 관련성이 없는 일종 보통이나 일종 대형을 취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다른 면허예요. 실질적 관련성이 없고 취소하게 되면 부당 결부금지 원칙 위반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대형 면허,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언더라는 쳐볼까? 동그라미 2번에 나오니 승합차이거나 혹은 승용차죠. 그럼 승용차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모두 취소해야 되겠죠. 그럼 일종 보통뿐만 아니라 일종 대형도 취소해야 되겠죠. 원동기장 자전거 면허 가지고는 그러니까 승용차나 승합차를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건 판례가 약간 논리를 확장했어요. 어떻게 확장했냐면요. 일종 보통과 일종 대형을 취소하는 취지가 뭡니까? 일종 보통이나 일종 대형으로 몰 수 있는 어떠한 차량도 몰지 말란 얘기죠. 그럼 일종 보통과 일종 대형으로 몰 수 있는 그 어떠한 차량에 뭐가 포함됩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포함되는 거죠. 스쿠터. 250cc 그 미만의 자전거, 스쿠터 있죠. 택트 같은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몰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동기 면허도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조건 등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청이 행정제재 수단으로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이 있어. 자, 이거 선택재량이죠. 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면 그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까지 슬래시 하시면 맞죠. 네, 뒷단 틀렸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행위라면서 그럼 재량행위 경우 법원은 일부 취소는 안 되고 전부 취소만 가능하죠. 뒷단이 틀렸다고 할 것이고 앞단은 맞았는데 뒷단 일부 취소한다 그랬잖아. 안 된다는 얘기죠. 5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사립대학교 계명대학교 총장에 대한 판공비 공개 청구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국비 지원이 한정적, 일시적, 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립대학교가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장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계명대학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국비 지원받은 걸 가지고 총장 판공비를 쓴 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쓰면 철컹철컹 형사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대학교 총장의 판공비는 국비와 무관하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요.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모두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그라미 2번이요.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사하는 정보공개 청구라면 이건 권리 남용이죠? 그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거 20일은 뭐예요? 10일 플러스 10일이죠?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10일 이내에 공개하기 어려우면 1회 하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이 2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정보공개 결정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이때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제기할 수 있겠죠. 이때 이의 신청할 때는 여러분 이의 신청 기간이 얼마나냐? 30일이라는 얘기. 30일. 행정기본법상 이의 신청 기간도 30일입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30일이에요.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 민원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은 60일이고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60일이에요. 그거 이외의 경우에는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30일입니다. 이의 신청의 경우에 이게.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이요.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해야 되는데 복사물을 줘야 되는데 그 복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공개 대상 정보 양이 너무 많아. 1만 페이지. 이거 다 복사하다 보면은 해당 공무원이 딴 일 못하는 거죠.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이때는 정부의 사본 복제물을 나누어서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1만 페이지를 한꺼번에 복사할 수는 없고 1000페이지를 10번에 나눠서 제공하겠다. 혹은 일부는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와서 읽어봐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 와서 읽어보란 얘기. 열람. 보고 필요한 것만 복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열람과 병행해서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고. 맞는 말. 6번이요. 행정상 강제 집행 중에서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대집행의 대상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죠. 동그라미 1번 비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은 대집행 대상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청은 부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 그 시정을 별도로 명하지 아니했으면 대집행을 할 수 없죠. 동그라미 1번과 같은 맥락이죠. 대집행의 대상 의무는 뭐라고요?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요. 부자기 의무는 뭐로 바꿔야 돼요? 시정명령을 통해서 자기 의무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범이 필요합니다. 전환 규범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청이 동일한 내용의 철거 대집행 계고를 반복적으로 행했다. 그럼 1차 계고만 처분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비상시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죠. 붕괴가 임박한 건축물 생각해보세요. 대집행 절차가 4단계 개영 실비죠. 그 중에 개와 영을 생략하고 곧바로 실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7번이요. 약간 어려웠죠. 근데 하품 모의고사 초반에 한번 풀었던 기억이 나네요. 비슷한 문제를요.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정청에 대해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도달주의죠.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돼야지 도달한 거죠. 상대방의 받은 편지함에 들어가야지 받은 편지함에 들어가야지 신청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의사표시는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요? 도달주의잖아요.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데 대통령령 언더래. 시행령이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원회 언더래. 그러니까 모든 행정입법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시행령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이거 국어 문제 아닙니까? 이거 상식이죠. 새로운 사정이 발견될 때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그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 4번 관련된 설명은 필요적 청문 사유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7번의 동그라미 4번 이게 2023년도 경찰 간부 시험 문제거든요. 그 7번의 동그라미 4번을 보게 되면은 코멘트를 보시라고요. 제가 필요적인 청문 사유 적어놨잖아요. 보게 되면은 법령, 2호는 인정, 3호는 취소 박탈이죠. 그러니까 법령의 다른 법령에서 예컨대 식품위생법 이런 데서 청문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2호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이죠. 2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 인정. 3호는 뭡니까? 취소와 박탈 같은 매우 센 처분이거든요. 취소와 박탈이 인허가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인데 근데 동그라미 4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이게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죠. 이걸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신분 자격의 박탈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적인 청문 사유가 아니라는 게 출제교수의 주장입니다. 우선 협상이지 이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삼은 것이지 이 해당 대상자에게 직접 인허가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적 청문 사유가 아니라는 내용이고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옛날에 판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20년도 판례인데 코멘트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는요 취소나 박탈이 필요적인 청문 사유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 필요적인 청문 사유로 취소나 박탈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라는 게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죠. 말 그대로 우선 협상 대상자일 뿐이니까. 자, 8번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형식적 당사자성이죠.
보상금 증액 청구. 그럼 토지 소유주가 원고고 사업 시행자가 피고가 되는 거죠. 보상금 감액 청구의 경우에요. 해당 사업 시행자가 원고고 토지 소유주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나 토지 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과 사업은요. 이게 공익사업의 변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토지 수용을 했어. 그런데 해당 공익사업이 계속 딜레이 된단 말이에요. 공익사업이 딜레이 되게 되면 토지 수용 자체가 실효가 되거든요. 혹은 상대방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해당 땅을 토지 소유주에게 뺏기는 거죠. 그럼 이건 뭐 전반적인 국가 전체적인 공익사업 관련된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못해. 그래서 인정되는 게 변경된 공익사업의 변환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A 공익사업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수용했어. 협의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뒤에 A 공익사업이 진행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B라는 공익사업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뜻입니까? 해당 토지는 어떻다? B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토지 반환 청구를 막는 거죠. 8번 동그라미 2번 관련돼서 가볍게만 볼게요.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반드시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어요. 예컨대 A 공익사업에 대해서 원래 국가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B 공익사업으로 변환되는데 그 B 공익사업이 공단 조성이에요. 그럼 공단 조성이면 민간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원래는 도로 건설이었다가 뭐 산업단지 조성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한편 동그라미 3번은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변경된 사업 시행자, 공익사업의 변화는 있었대. 그런데 변경된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제3자에게 처분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공익사업의 변환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주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코멘트 보니까 공익사업의 시행자도 아니고 제3자에게 해당 토지가 매각되었다. 그럼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때문에 여러분 그 8번 문제를 삭제를 안 하고 넣어둔 겁니다.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주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한다. 이때 수용재결은 처분이죠? 그럼 처분을 한 날로부터 90일이죠. 그래 재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여기 여러분 재결이란 말 나왔다고 해가 이걸 행정심판 재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용재결은 처분이에요. 처분. 다만 위원회니까 처분을 재결의 형식으로 할 뿐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 여기서 이의신청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특별행정심판이죠? 그럼 이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원래 여러분 행정심판 거치면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보는 송달일로부터 60일이죠. 90일이죠. 90일. 그런데 해당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경우에는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아니라 얼마다? 60일이라고. 왜 그럽니까? 해당 공익사업의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공익사업 자체가 지금 급박하단 말이죠.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이거를 90일씩 시간을 주게 되면 너무 해당 공익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60일이라고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커멘트 보세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이의재결이라는 특별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9번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약간 표현이 그지같죠. 공법상 객관적인 권리 구제 성질이 가장 강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객관적 권리 구제가 뭐야? 제가 보기엔 이거 출제할 당시에 뭔가 좀 표현을 잘못 쓴 것 같거든요. 그 행정소송을 유형을 크게 대별하면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으로 나눠지는 거죠. 주관소송의 목적은 뭐예요? 권리 구제죠. 객관소송의 목적은요. 객관적인 법 질서 유지죠. 근데 여기서 객관적인 권리 구제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뭐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객관소송으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객관소송에 해당하는 건 답 동그라미 3번 주민소송이죠. 주민소송은 객관소송 중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겁니까? 민중소송에 해당하잖아. 그 다음에 10번이요. 나머지는 다 주관소송이고요. 뭐 하나 더 넘어갑시다. 10번이요.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원고 적격은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이죠.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까지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대법원은 속리산 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의 개발기 대규모 리조트 건설이었거든요. 공원사업 시행 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에서 자연공원 법령은요 근거 법률이요. 뿐만 아니라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었거든요. 그럼 허가와 불가문적인 관계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법령, 환경영향평가 법령은 이건 관련 법률이죠.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의 근거 법령에 해당한다고 봐서 근거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오케이. 동그라미 2번이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할지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 뭐 경업자, 경원자, 인근 주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법률상 이익에 이미 관련돼서 다양한 학설이 있어요. 법률상 보호 이익설. 이거는 위법한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이익이 근거 법률. 물론 이때 근거 법률은 동그라미 1번의 내용에 따라서 어때요? 관련 법률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근거 법률 찾아봤더니 해당 법률에서 사익보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야. 해당 법률의 사익보호성 인정하고 있다. 그럼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뭐 10번에 동그라미 3번 이게 몇 번 나온 내용이래 가지고 제가 각 학설의 대립까지 설명해 놨거든요. 각 학설에 대한 내용 가볍게 한번 보세요. 10번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겐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겐 소외이익이 없죠. 이건 법률상 이익이라기보다는 협의의 소외이익이죠. 내가 나한테 영업허가 났다니까? 왜 나한테 영업허가를 해줍니까? 그러면서 영업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취소소송이라는 건요. 무언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익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거. 근데 10번 동그라미 4번 관련해서 나한테 영업허가 났단 말이야. 영업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송 제기하는 건 나한테 오히려 뭐 인용 판결 받은 불이익되는 거죠. 협의의 소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살펴봤고요. 또 뭐 항상 맨 마지막 끝내는 말 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